유럽 대륙이 다시 군사 경쟁의 열기로 들끓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FCAS, 즉 미래전투 공중체계 프로그램은 유럽 항공기술의 자존심이 걸린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프랑스가 프로젝트에서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 하면서 협력의 균형이 깨졌고, 독일 내부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파국이라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프랑스 방산업체들이 전체 물량의 80%를 자국에 배정하라고 요구하자 독일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독일 총리와 의회는 기존 3국 분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프랑스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결과 FCAS는 8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말았다. 그 사이 세상은 바뀌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은 앞다투어 재무장을 추진했고, 차세대 전투기 확보는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독일은 동맹 내의 갈등 탓에 신형 전투기 개발 일정이 끝없이 지연되고 있었다. 유로파이터는 이미 노후화가 진행 중이고 F-35도입만으로는 공군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 게다가 프랑스가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태도는 독일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전혀 예상치 못한 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바로 한국이었다. 최근 독일의 주요 군사 전문지 다이벨트는 충격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한국의 KF-21 보라매는 단순히 아시아산 독제품이 아니다. 설계 철학부터 기술 체계까지 서방 기준에 근접한 독자적 전투기다. 이 한 문장은 유럽 방산업계를 흔들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라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독일 전문가들이 이제는 잠재적 대안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그들이 눈을 돌린 이유는 단순했다. KF-21은 이미 완성된 형태로 날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이 회의와 분쟁으로 발목을 잡히는 동안 한국은 실전 배치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었다. 서울 상공을 가르며 두 개의 엔진에서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는 굉음은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술 자립의 선언이자 세계 무대에 던지는 도전장이었다. 독일은 이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지연된 프로젝트를 떠올렸다. 수많은 회의와 서류, 협상에 매달린 유럽의 공군력과 달리 한국은 이미 결과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다이벨트는 이어서 이렇게 썼다. KF-21은 러시아의 수호의 시리즈나 중국의 젠-20처럼 단순히 비슷하게 생긴 전투기가 아니다. 그 근본은 완전히 다르다. 이 평가는 유럽 내에서도 큰 파문을 일으켰다. 프랑스 언론들은 유럽의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다고 표현했다. 독일 정부 관계자들은 즉각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의원들은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KF-21을 언급하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으로 유럽의 중심 국가가 한국산 전투기를 진지하게 논의한 순간이었다. 그들의 관심은 단순히 외형적인 유사성 때문이 아니었다.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계획이 2040년 이후로 미뤄지는 동안 한국은 이미 완성된 4.5 세대급 기체를 실제로 띄우고 있었고 빠른 속도로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한국이 가진 이 속도는 유럽이 따라잡을 수 없는 차원이었고 독일은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기술 동맹국으로만 여겼던 한국이 이제는 잠재적 공급국으로 평가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인가? 그 답은 단순하면서도 깊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외산 전투기에 의존하던 약점을 정면 돌파하며 세계 5위권 공군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다. 특히 KF-21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독자 개발이라는 국가적 의지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유럽이 수십 년을 걸려도 해결하지 못한 협력의 복잡성을 한국은 단일 국가 체계로 정리하며 완성해냈다. 독일이 그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들의 자존심은 흔들렸지만 동시에 눈앞의 현실도 부정할 수 없었다. KF-21은 유럽의 정체된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KF-21은 외형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스텔스 전투기 특유의 각진 실루엣, 매끄러운 동체 라인, 그리고 쌍발 엔진의 강력한 추진력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독자적 진화를 보여준다. 미국의 F-35가 단발 구조로 설계된 반면 KF-21은 쌍발 구조를 택했다. 이 선택은 단순한 디자인의 차이가 아니라 철저한 생존성 철학의 결과였다. 단발 전투기는 엔진 하나가 멈추면 그대로 추락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지만 KF-21은 한쪽 엔진이 손상돼도 나머지 엔진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실전에서 이 차이는 조종사의 생명 그리고 임무 성공률을 좌우한다. 한국은 초기 개발 단계부터 이 점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엔진의 출력 균형, 연료 효율, 냉각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수백 회의 시뮬레이션과 구조 검증이 반복되었다. 그 결과 탄생한 KF-21의 비행 안정성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상공에서 진행된 시험 비행에서 KF-21은 하이 앵글턴과 수평 가속을 자유자재로 선보이며 관중들의 시선을 압도했다. 지상에서 들려오는 두 개의 엔진 굉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전투기라는 자부심의 울림이었다. 이 비행을 본 시민들 중에는 마치 F-22 랩터를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실제로 KF-21은 F-22와 유사한 공기역학적 설계를 적용했다. 스텔스 형상을 유지하면서도 고속 기동성과 초음속 순항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설계는 한국 항공기술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분이다. 프랑스 항공 전문지 메타디펜스는 이 전투기를 두고 4.9세대 전투기라 명명했다. 아직 5세대 공식 분류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성능과 기술력은 이미 5세대급에 근접했다는 의미였다. 유럽의 분석가들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기술의 효율성과 비용 구조였다. KF-21은 동급 전투기 대비 개발 비용이 절반 이하 수준이면서도 핵심 기술은 독자적으로 확보됐다. 미국과 유럽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단 몇 년 만에 따라잡았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충격이었다. 다이벨트는 KF-21은 서방 기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예산 효율성이 압도적이다라고 보도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평가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혁신을 의미한다. 한국은 기존의 대형 방산 체계와 달리 유연한 공급망,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통해 개발 속도를 극단적으로 단축시켰다. 이러한 구조적 효율은 단지 제작 속도에 그치지 않는다. 전투기의 전자장비와 센서, 데이터 링크 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통합되면서 유지보수 비용 역시 크게 절감되었다. 한국형 능동전자주사식 레이더, 전자전 장비, 첨단 임무 컴퓨터는 모두 국산화율 90% 이상을 기록했다. 이 점이 유럽 전문가들에게 특히 인상 깊게 다가왔다. 프랑스와 독일이 기술 분담으로 매번 갈등을 빚는 동안 한국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완결된 전투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유럽의 군사 평론가들은 점점 조용해졌다. 한국은 이미 자급자족 체계를 구축했다. 우리가 논의하는 동안 그들은 행동했다. 이 말은 독일 국방부 관계자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 KF-21의 성공은 단순히 항공공학의 발전을 넘어 의사결정의 속도와 산업의 집중력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실제로 독일이 FCAS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기술보다도 정치였다. 반면 한국은 단일 의사체계 속에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전폭적으로 밀어붙였다. 그 결과 단 6년 만에 실물 비행체를 완성해냈다. KF-21의 구조적 강점은 단순히 설계나 엔진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철저히 실용적인 접근에서 비롯된 결과다. 한국은 처음부터 완벽한 5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욕심 대신 확장 가능한 플랫폼을 목표로 삼았다. 즉,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단계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전략이었다. 블록 1에서는 공대공 임무에 집중하고 블록 2에서는 공대지 타격 능력을 강화하며 블록 3에서는 완전한 스텔스와 네트워크 전투 능력을 갖추는 방식이다. 이러한 체계적 발전 구조는 예산 낭비를 막고 동시에 기술 진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이제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 생태계가 되었다. 엔진, 전자장비, 소프트웨어, 조종사 훈련 체계까지 모두 국산 기술로 이어져 있다. 이 통합 생태계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 자리 잡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내부 협상에 매달리는 동안 한국은 실제로 날고 있고 실제로 납품 일정을 잡고 있다. 유럽의 지체된 시간과 한국의 압축된 성취, 그 격차는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독일의 시선이 확실히 바뀌었다. KF-21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유럽의 공백을 채울 유일한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현대전에서 공군력은 단순히 하늘의 전투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 능력, 즉 위기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속도와 유연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한국은 이 점을 누구보다 일찍 깨달았다. KF-21의 실전 배치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공군 체계 전반의 재편을 뜻한다. 특히 한국이 구축한 하이로믹스, 즉 고급 전투기와 중저가 전투기의 균형 운용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효율성을 자랑한다. 고급 전력에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있고 그 아래에는 KF-21 보라매가 허리 역할을 하며 전선의 중심을 지탱한다. 이어서 F-16과 FA-52 하위 전력으로 자리하며 신속한 출격과 대량 운용을 담당한다.
이 구조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다. 하루에도 수십 회의 출격이 필요한 임무 속에서 유지비가 너무 높거나 정비가 까다로운 기체는 오히려 부담이 된다. 반면 한국의 하이로믹스는 상황에 따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다. 예를 들어 F-35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선도작전을 수행한다면 KF-21은 후속 타격과 공중 지원을 담당한다. 그리고 FA-50은 전선 전반에 빠르게 투입되어 공중 초계와 긴급 대응 임무를 맡는다. 이 3단 구조는 현대 공중전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평가된다. KF-21은 이 체계의 중추로서 완벽히 설계되었다. 스텔스 능력은 F-35에 미치지 않지만 가격 대비 효율성과 작전 유연성은 압도적이다.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훈련 전환도 빠르다. 조종사 한 명이 F-35와 KF-21의 조작 체계를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전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런 일관성 덕분에 한국 공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한국 전투기의 평균 가동률은 90%에 달한다. 이는 세계 주요 공군 중 최상위권이다. 미국이 70%, 일본이 60%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다. 이 높은 가동률은 단순한 기술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체계적 정비 시스템과 인력 운영의 결합에서 비롯된 성과다. 한국은 모든 기체의 정비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공지능 분석으로 부품 교체 주기를 예측한다. 이러한 자동화 정비 체계 덕분에 불시 결함이 최소화되고 전투기는 언제든 출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된다. 바로 이 점이 미국과 유럽이 놀라워하는 부분이다. 독일의 공군 전문가 한스 레이터는 한국은 항공산업에서 생산뿐 아니라 운용 효율성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말했다. 한국 공군의 작전 반경 또한 세계 최상위권이다. KF-21은 최대 속도 마하 1.8, 항속거리 약 2, 900km를 자랑하며 장거리 임무에서도 탁월한 안정성을 보여준다. 이로써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변 해역까지 완벽히 커버할 수 있다. 게다가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무기체계가 단계적으로 통합되면서 KF-21은 다목적 전투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다기능성은 전투기 한 대의 효율을 극대화하며 전력 운영의 균형을 완벽히 맞춘다. 더 주목할 점은 국제사회의 반응이다. 독일과 폴란드, 그리고 동남아 여러 국가가 한국형 하이로믹스 체계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FA-50을 빠르게 도입한 뒤 그 운용 효율에 감탄하며 추가 도입과 KF-21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 폴란드 공군은 한국형 체계는 단순한 전투기 구매가 아니라 전력 운용 철학의 수입이다 라고 평가했다. 즉, 단일 기체가 아닌 하나의 전력 시스템을 사들이는 셈이다.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 이유는 KF-21이 단순한 중간급 전투기가 아니라 전략적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F-35가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로서 적의 핵심 방공망을 무너뜨릴 때 KF-21은 공중 우세를 확보하고 작전 지역을 확장한다. 그리고 FA-50은 전선의 공백을 빠르게 메운다. 이 3단 전력의 조화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최대의 효율을 내는 구조다. 한국은 바로 이 실용적 완성도를 세계 시장에서 무기로 삼고 있다. 결국 KF-21은 단순히 하늘을 지배하는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시스템을 완성하는 기체다. 독일이 기술과 정치의 갈등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을 때 한국은 자신만의 답을 찾아냈다. 공군력의 핵심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언제든 출격할 수 있는 준비태세에 있다. KF-21은 그 철학의 결정체이며 한국의 하이로믹스 전략은 이제 세계가 배우려는 모델이 되었다.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여전히 미국의 F-35다. 하지만 이 전투기는 완벽하지 않다. 가격은 물론 유지비와 납기 지원 문제는 각국의 고민거리로 남아있다. F-35A 한 대의 단가는 약 300억 원에 이르며 완전한 실전 가용률은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비 절차가 복잡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반복되는 오류는 미 공군조차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훨씬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당 가격이 절반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작전 효율성과 유지보수 체계는 F-35를 위협할 만큼 안정적이다. 독일은 이 점을 정확히 보고 있다. 그동안 유로파이터 업그레이드로 한정된 성능 개선을 시도했지만 완전한 세미스텔스 구현에는 실패했다. 반면 KF-21은 기본형부터 스텔스 설계를 반영했고 블록 3에서는 완전한 스텔스형으로 진화할 수 있다. 즉, 독일이 수십 년의 협상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실질적인 대체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독일 공군 일부 장성들은 KF-21을 현실적인 유럽의 대안이라고 평가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와의 정치적 갈등에 지친 독일로서는 한국의 기술적 독립성과 빠른 납기 체계가 매력적으로 보였다. KF-21은 단순히 값싼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전략적 자율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독일은 미국산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할 경우 정비와 부품 공급에서 미국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반면 한국과의 협력은 상호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가능성을 열어준다. 한국은 이미 FA-50 계약을 통해 이런 신뢰를 증명했다. 폴란드는 FA-50 블록 20을 도입한 뒤 불과 1년 만에 실전 배치에 성공했고 한국 기술진의 현지 파견으로 정비 자립까지 이뤄냈다. 폴란드 공군은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동반자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유럽에도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F-35처럼 미국의 허가 없이는 장비 개조조차 어려운 시스템과 달리 KF-21은 사용국의 자율성이 높다. 소프트웨어, 수정, 무장 교체, 장비 업그레이드가 현지에서 가능하며 이는 전시 상황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실제로 한국은 자체 개발한 전자전 장비와 임무 컴퓨터를 탑재해 미국 기술의 의존도를 최소화했다. 독일은 이런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즉, 기술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첨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KF-21에 있다는 것이다. KF-21과 FA-50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룬다. 이 두 기체는 훈련 체계와 데이터 링크, 부품 호환성까지 공유한다. 폴란드처럼 FA-50을 먼저 도입한 국가는 KF-21로 전환할 때 별도의 대규모 재교육이 필요 없다. 이러한 체계적 연속성은 장기적인 운영 비용을 크게 낮추며 전력 공백을 최소화한다.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 모델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전력화가 가능하고 장기적 운용 효율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각국이 지금 처한 상황은 복잡하다.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고 나토 내의 분담 압력도 커지는 가운데 고가의 미국산 전투기만으로는 현실적 대응이 어렵다. 여기에 FCAS의 지연이 겹치며 독일은 눈앞의 공백을 채울 대안이 절실해졌다. KF-21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로 평가된다. 가격, 성능, 납기, 기술 이전,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전투기는 지금 세계에서 KF-21뿐이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다. 프랑스의 라팔은 주문 폭주로 납기가 5년 이상 밀려있고 F-35는 이미 생산 병목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계약 후 2년 내 실물 인도가 가능한 체계를 확보했다. 이런 신뢰는 단기간에 쌓인 것이 아니다. 한국은 FA-50을 통해 이민납기 신뢰도라는 이름값을 증명했다. 폴란드는 2022년 9월 계약 후 단 1년 만에 초도 인도를 받았고 그 기체는 바로 실전에 투입됐다. 이런 속도는 유럽의 어떤 방산기업도 보여주지 못한 수준이다. 이제 독일은 이 모델을 자신들의 현실에 대입해보고 있다. 느린 협상보다 빠른 실행, 복잡한 연합보다 효율적인 단일 파트너. KF-21은 그들의 시야 속에서 점점 더 큰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이 과거의 자존심에 머무르는 사이 한국은 결과로 신뢰를 얻고 있다. F-35가 상징하는 절대적 기술력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이제 세계는 합리적 강자를 찾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국의 KF-21이 서 있다. 독일과 유럽이 주목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 뒤에 있는 속도와 진심이었다. 세계는 점점 현실적인 답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 답은 한국의 하늘 위를 날고 있다. KF-21의 진짜 강점은 기술보다도 속도에 있다. 개발이 끝나자마자 바로 양산에 들어간 것은 전 세계 전투기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다. 2025년 5월 한국항 공우주산업 카이는 사천 공장에서 1호 양산기의 최종 조립 착수를 공식화했다. 동체와 주위 결합, 전자장비 장착, 엔진 체결까지 전 과정이 공개되었고 이 행사는 단순한 조립식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를 여는 선언이었다. 시험기를 넘어 다기체 병렬 조립 체계로 전환된다는 것은 곧 실전 배치를 위한 완전한 생산 라인이 가동된다는 뜻이었다. 하나 시스템이 공급하는 에이사 레이더도 같은 시기에 양산에 돌입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40대를 납품하는 일정이 확정되며 KF-21의 핵심 부품 공급망이 안정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GE의 F414 엔진 면허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엔진 공급 일정도 완전히 잠겼다. 즉, 한국은 단 1년 만에 전투기 본체, 레이더,
엔진 3가지 축을 모두 고정시킨 셈이다. 이는 단순한 생산 착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바로 일정 신뢰도의 상징이다. 한국은 이미 첫 시험 비행에서 양산 표준으로 전환하며 조달 체계와 부품 시험을 동시에 굴렸다. 그 결과 2026년 하반기부터 실물 인도가 시작되는 일정이 확보됐다. 이 속도는 유럽과 미국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다. F-35 프로그램은 10년이 지나도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다. 납기 지원과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도가 수차례 중단되었고 고객국들은 매번 기다림에 지쳐갔다. 반면 한국은 불과 3년 만에 시험기에서 양산기로 넘어갔다. 이 차이는 단순한 생산력이 아니라 관리체계의 혁신에서 비롯됐다. 가이는 리벳 체결, 동체 접합, 대형 패널 가공 같은 고난도 공정을 자동화 로봇으로 대체했다.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며칠이 걸리던 공정이 이제는 하루 만에 끝난다. 이런 자동화는 단순히 시간 단축이 아니라 품질의 균일성을 보장하는 기반이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조차 여전히 인력 중심으로 리벳 공정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자동화 수준은 한 세대 앞서 있다. 여기에 더해 카이는 생산 라인을 확장성 있게 설계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동시에 7대의 조립이 가능하지만 수요가 늘면 월간 10대, 연간 40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구조다. 즉, 신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다림 없이 바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런 유연성은 방산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 지표로 작용한다. 실제로 여러 나라들이 계약 전부터 생산 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제조사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모든 공정을 디지털화해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 가격 경쟁력도 빼놓을 수 없다. KF-21은 대당 약 1,000억 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으며 대량 양산이 본격화되면 800억 원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F-35는 여전히 300억 원, 라팔은 800억 원 수준이다. 한국은 절반의 가격으로 동급 이상의 효율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런 구조는 수출 협상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만든다. 한국의 외교 관계자들은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뢰의 상품이라고 말한다. 납기, 품질, 비용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잡은 나라는 현재 한국뿐이다. 이러한 성과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한국은 FA50을 통해 이미 글로벌 방산 시장의 신뢰를 확보했다. 폴란드는 계약 1년 만에 초도 인도를 받았고 현지 정비 인프라까지 완성했다. 그 결과 폴란드는 단순한 구매국이 아닌 공동 운용국이 되었다. 이런 모델은 KF-21 수출 전략의 기본 구조로 이어진다. 한국은 단순 판매가 아니라 기술 협력, 공동 생산, 유지보수 이전을 패키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유럽과 동남아, 중동 국가들이 강하게 반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순히 기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 운용 능력을 함께 얻게 되는 것이다. 이제 KF-21은 아시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세계의 무대에 서 있다. 이미 페루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F-21을 유력 후보로 검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중동의 여러 국가들도 실사단을 파견했다. 독일 역시 공식 검토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방산 수출의 새 시대를 열고 있다. 과거에는 구매국이었지만 이제는 공급국이 되었다. 그리고 그 상징이 바로 KF-21이다. 빠른 생산, 합리적 비용, 안정된 납기. 이 3가지는 앞으로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